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2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55.28포인트 1.6% 상승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마감했는데요. 국제금리와 온달러 환율들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6,276억 순매수, 기관은 8,154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66.57포인트 0.79%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757억 순매수, 기관은 3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과 국채 금리 그리고 온달러 환율 하락에 외국인 순매수가 견인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5개월 만에 2,650선을 올라서 업종별로 모든 업종이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의약품이 4%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또한 패장일인 상승 마감했는데 원달러 환율과 또 시장 금리 하락, 미국 증시 상승, 훈풍,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지속되면서 이 폐장일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양시장 유종의 미를 거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8원으로 마감했는데요. 0.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말 거래량 한산 속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속됐는데요. 올해 자동차 수출 호조와 내년에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소식에 만도, HL 만도, 기아, 현대차, KG 모빌리티, 화신, 모토렉스, 삼본모터스, 네오토 등 자동차 대표주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의 비방보다 3.3% 늘어났고 또 수출은 17.4% 증가하면서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은 약 90조 원, 작년에 27.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이라고 합니다. 또 수출 호조에 내수까지 뒷받침해 주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 대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 기아가 주도했는데 올 들어 이제 11월까지 현대차가 104만 6,350대, 기아가 96만 2,449대를 수출을 하고 7년 만에 수출 200만 대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내수 판매량도 현대차가 69만 9,905대, 기아가 51만 8,850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피크드 아웃 우려와는 달리 내년에도 이 업종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또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도 이 현대차와 기아는 판매 증가와 더불어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CS2024 내년 1월 달에 CS 2024에 참석해서 수소와 소프트웨어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비전을 선보일 또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날 그 현대차와 기아가 이 급변하는 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사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 개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또 전면적인 연구 개발 조직 개편을 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장 후반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조선업 포항이 지속 전망 소식에 현대미포조선, 현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내년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받은 업종이 조선, 항공운송, 자동차, 발전, 2차전지 등인데요. 특히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이 신용평가사가 3사 모두 긍정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이후 현대중공업이 A-A로 현대사무중공업이 BBB B+에서 A-로
삼성중공업이 BBB에서 BBB 플러스로, 하나오션도 BBB에서 BBB 마이너스에서 BBB 플러스 등 이 조선 4사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이 전신이 대우조선해양이죠. 하나그룹이 인수되면서 신용도가 두 단계나 뛰어 올랐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 조선 사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전해져 있고요. 조선업 전망 BSI가 143으로 기준선이 100인데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또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대감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HT 한국조선해양이 작년 10월 올해 수준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였는데 요거를 넘겼고 꾸준히 추가 일감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이 현재까지 올해 158적을 수준했는데 해양 1기 포함입니다. 또 연간 수준 목표액이 157억 4천만 달러 대비 약 141.9%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우 연간 수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막 관측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일감을 쌓아둬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사들의 3년치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전략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촉발된 수에즈 운하 봉쇄 사태가 이제 탱크 발주에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운유 물동량의 8에서 12%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는데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재 하루당 5만 달러인 수준이 운임이 이제 하루당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탱크 선주들에게는 운임 상승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가속할 수 있는데 현금 확보가 빨라질수록 신조선 발주 가능성은 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업계 수표 사이클 초황덕에 조선사들이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올해 역대급 성과급을 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광고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틱톡샵 국내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네이버도 치지직이 흔행에 따른 수혜 전망 소식에 플레이디, 레브코퍼레이션, EM넷, 모비데이즈 광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틱톡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서비스 틱톡샵이 이제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 미국, 영국,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9번째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로 틱톡 코리아가 이제 틱톡샵 상표를 이달에 6일 날 출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틱톡샵과 연계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네이버 치지직 서비스가 첫날인 지난 19일 날 첫날이었는데 하루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26만 명으로 이 같은 날 트위치가 73만 명, 아프리카는 TV는 61만 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약 한 40% 수준을 달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제 시지직이 흥행할 경우 네이버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TO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 종목들에 또 오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토큰 증권 기반 조각 투자 154 인가 소식에 갤럭시 어머니터리, 갤럭시 SM, 서울옥션, 에티센, K오션 등 STO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 종목들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그 열매 컴퍼니가 이 제출한 이 증권 신고서가 이제 근거문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자금 집행 은행도 물론이고 이 결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쟁을 또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열매 컴퍼니는 이제 1호 사로 인가를 받았는데 이 헥토 파이낸셜과 K뱅크와 협력할 예정인데요. 이 열매 컴퍼니의 고객이 STO 조각 투자 결제를 STO 결제를 위해서 헥파이토넨셜의 계좌를 요청을 하면 헥토 파이낸셜이 휴대전화 번호 기반의 가상 계좌를 지급하고 이 가상 계좌로 들어온 돈은 또 K뱅크가 확인하고 이를 열매 컴퍼니에 알려주고 또 열매 컴퍼니는 고객의 입금 통보를 받으면 해당 STO에 대한 권리를 고객에게 주는 방식 이렇게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이번 열매 컴퍼니 증권 신고서가 승인 이후에 ST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결제 경험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이 한동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2월의 기대감 속에 오닉큐브, 대상홀딩스, 금비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우선주, 대상홀딩스, 우선주, 대상, 덕성우 이제 한동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또 괜찮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그러면서 이 함께 당을 이끌어갈 비대위원 명단이 오늘 공개될 예정인데 29일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제 지난주 지명 직후부터 비대위원을 고심해 왔는데 어제 이제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비정치 위주로 속도를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니큐브, 대상홀딩스, 금비 등 한동훈 정치 테마와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 또 대상홀딩스 그리고 대상우, 대성우 이제 이 우선주들도 한동훈 관련주로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대표 건설 중소형 관련 종목들에 이제 좀 하락이 있었는데 태형건설이 이제 오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오크아웃설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PF 리스크 우려가 지속되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부토건, 일성건설, 동부건설, 건물건설들 이 건설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태양건설, TY홀딩스, SBS 등은 태형그룹주인데요. 이게 이 관련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태형건설이 채권은행에 이제 관리 절차 개시 오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이 이제 관리 기관인데 이 신속한 경영 정상화 실현과 신청 범위 및 내용 이런 이제 공동 관리 절차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태형건설이 오크아웃을 결정한 이유가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PF 우발 채무를 막지 못해서 지금 당장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2 개발 사업 관련 PF 채무가 480억인데요. 요거를 갚아야 되지만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가 3,956억인데 내년에 우발 채무가 또 3조 6,027억 원의 만기가 또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 태형건설이 오크아웃은 이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인데요. 오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제 건설업계 전반에 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공능력 22건 이제 16위입니다. 이 태형건설이 이 건설 작업 붕괴될 경우 또 지방 중소 건설사 부도 사태도 업계에 미칠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건설업계 PF 우발 채무는 2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보였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알려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폐장일이었는데요. 올 한 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꼭 건강 꼭 챙기시고요. 남은 이 연말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